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우리 첫 시간인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OT 빼고.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생기초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 전체를 다 하면 거의 뭐, 우리 기본서에 있는 상당 부분의 양입니다. 이것을 아마 다 볼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씩만 중요한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가지시면 됩니다. 암기하는 것은 나중에 하세요. 암기는 제가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출이 됐었던 거고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연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6페이지. 뭐 파트 1에 있는 부분이 파트 01의 연소 파트예요. 연소 파트. 사실 연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소방을 공부하는데, 소방이라는 거를 공부하는데 연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가장 우리가 많이 직면하는 것이 화재예요. 화재. 그래서 우리는 화재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조 또는 구급 특채는 아니죠. 대부분 지금은 이제 공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압대원의 임무가 기본 임무일 거예요. 그죠? 화재 현장에서. 즉 화재 현장에서 어떤 거예요? 구조 구급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화재를 불을 끄는 소화라고 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화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추어, 일반인들은 그냥 물로 소화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물론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식용유 화재라든지 유리 화재인 경우에는 또 물로 소화할 수 없다라는 정도도 또 알고 있을 거고요. 또 전기 화재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물로 소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업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프로페셔널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인명피해가 더 크게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못 알고 또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원에 대한 부분은 2년마다 한 번씩 2주간 어때요? 직무교육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하튼 우리가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어때요? 연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트렌드상 2010년도 이전에는 연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뭐 가볍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출제 비중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질문을 하는 그 수준 또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거에 부응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보면 소방학과의 출제 위원으로 그 교수님들에 대한 어, 전공을 보면 기계, 그리고 전기 이런 쪽이 많이 계세요. 기계, 전기. 그러면서 최초에 소방학과가 개설될 때는 기계나 전기를 하셨던 분들 또는 물론 행정하신 분들 거의 다 많이 퇴직을 하셨고,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젊은 교수층들의 분들이 어, 교수 임용이 돼서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가 될 수 있는 어떤 뭐 간부라든지 이런
소방 공무원이셨던 분들이 해당 학교에 교수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기계나 전기나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소방을 학부 때부터 가서 소방학 박사, 석사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갔을 때는 거의 뭐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그 대학 후배님들도 이렇게 소방학 박사를 받고 대학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가면 이런 연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때요?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연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책에서 한번 봅시다. 6페이지에 첫 번째 있는 줄을 가지고 첫 시간에 제가 연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소란 가연물의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발생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입니다. 첫 시간은 이것만 제가 이것만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란 뭐라고 했어요? 연소란 뭐 가연물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이야기하죠. 가연물이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뭐예요? 질소죠. 질소가 어때요? 78% 있습니다. 산소는 약 한 21% 정도 있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발생한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연소예요. 연소라는 거를 뭐 다르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방학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뭐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연소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면서 화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때요? 갖고 가서 해야 됩니다. 그거를 놔두고 갈 수는 없고 또 그것을 대충 하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는 이걸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안 나오기를 바라. 그리고 나는 대충 해서 요령을 터득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돼 라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본다면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A라고 한번 표현해봅시다. A라고 하는 가연물이 뭐와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B라고 얘기해 봅시다. B. A와 B가 결합한다는 얘기죠. A와 B가 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보면 완전연소 또는 불완전연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무엇이 생성되느냐라고 하는 것만을 좀 이야기해 보자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불완전 연소를 하면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탄화수소계 파라핀계, 올레핀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파라핀계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여하튼 이제 탄화수소에서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무엇이 생성되느냐 그걸 아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전 연소가 되면 CO2라고 쓰고 우리는 이것을 이산화탄소라고 읽습니다. 두 개의 산소 이거를 읽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뒤에 것부터 읽어요. 숫자가 있는 걸 먼저 읽습니다. 이 산소죠. 그러면 소자를 지워버립니다. 소자를 지워버리고 항상 뒤에다 뭘 붙여요? 화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H2
O, 우리는 이것을 수증기. 우리 수증기를 표시할 때는 우리는 가스, 액체로 표시할 때 뭐 이렇게 L 이런 표시를 하지만 우리 소방학에서는 이 물질의 상태에 대한 화학식에서는 의미는 없다. 오케이? 의미는 없다. 그래서 그 상태, 일반 화학을 전공한다면 그런 것들 다 써줘야 되지만 우리 쪽에서는 화학식을 표현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생성되느냐? 안전연소, 이산화탄소, 불안전연소,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리고 H2O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라는 거 우리 소방학에서는요. 소방학에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뭐 청량음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 공기 중에도 일부 있습니다. 많이 마시면 큰일 나죠. 독성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연소 생성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완전 연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정의에서도 산소와 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여기에는 산소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배가 불러요. 더 이상 못 먹겠죠. 그런 상태예요. 산소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때요? 가연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 앞에서 일단 우리가 더 공부하겠지만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 어떻다라는 거야? 가연물이 될 수 있는 놈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면 좀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산소와 더 결합할 수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놈을 우리가 어디서 사용하냐면 소화할 때 사용한단 말이지. 뭐다? 우리가 소화할 때 사용을 합니다. 소화할 때 무엇으로 사용을 한다? 약재로 사용하는 거야. 왜? 이것이 가연물이 아닌 불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화약재 이산화탄소 하면 여러분들은 저하고 공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질냉 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기본할 때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냥 질냉피, 질식소화, 냉각소화, 피복 소화가 됩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생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결국에는 어떻다? C와 D가 발생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이제 화학이라는 부분에서 첫걸음을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A와 B를 반응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C와 D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무엇인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생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얘가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근데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요. 우리 한번 남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공통된 관심사는 소방, 공무원이겠죠. 그죠? 하지만 그 다음은 남녀 간의 그런 관계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남녀 간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어떤 감정이 싹트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전혀 그죠? 뭔가 어때요?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때요? 스킨십이 있다거나 아니면 눈빛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라든지 뭔가 그런 공감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 관심이 가고 무엇인가 시작이 되겠죠. 그죠? A와 B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남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동기부여.
A와 B라고 하는 물질이 어때요? 그 물질이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온도고 온도는 열입니다. 열이 주어져야 A와 B가 반응하게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점화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연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정도만. 그래서 A와 B가 반응할 수 있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A와 B가 놓여 있는 이 상태의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활성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제가 화학식을 하나 또 적어 드릴 거예요. 가연물이, 구체적인 예를 가연물을 놓고 산소라고 하는 놈을 놓고 그거에 대한 반응식을 적어 드릴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반응을 할 때, 산소와 반응을 할 때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 열을 받고 그것이 해체돼서 활성화 상태로 갔을 때 산소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활성화 상태라고 하고요. 그 활성화 상태에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에너지가 여기 상태에서 굉장히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열을 발한다라고 했어요. 빛과 열. 빛은 밝음이죠. 밝음. 열을 발한다라고 했어요. 이 에너지가 주어지고 그 주어진 에너지도 다 소모하고 반응하는데 그리고 C와 T의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A와 B가 결합해서 C와 D가 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고요. Q킬로칼로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등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A와 B가 결합해서 C와 D 플러스 Q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때요? 이 상태의 에너지를, 물론 요거는 이제 점화원이 될 것이고 이 활성화 에너지를 요건 점화원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연소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엔탈피의 변화가 있다. 엔탈피의 변화가 얼마만큼 감소가 됐어요. A와 B의 에너지계가 절대값이 요 정도였는데 요만큼을 소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소가 될 때 어때요? 만지면 뜨거운 거예요. 열이 발산되니까. 발산된 열량이 얼마큼이라는 거야? Q킬로칼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발한다 라고 표현해요.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발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이제 화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얘기하면 첫 번째 발열, 그렇습니다.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과 열을 발한다라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거의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흡열 반응이 됩니다. 그럼 발열 반응을 한번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냐면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A, B의 에너지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요? 반응 물질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있을 때 어떤 에너지계가 더 큽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열 반응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흡열 반응은요,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발열 반응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급격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식용유 같은 것도 뚜껑을 열어놓으면 산화됩니다. 결국에는 사람도 산화되는 거죠. 뭐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철이 녹쓰는 형태도 사실은 어때요? 산화 처리되어 가는 거죠. 산화철 녹이 있습니다. 그것도 산화의 한 과정이 됩니다. 산화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이 너무 느려요. 느린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철이 녹쓰는 것을 연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철이 녹쓰는 거는 그냥 산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연소라고 표현하진 않죠. 마치 우리가 발열 반응을 연소라고 하지 반대 방향이 되는 흡열 반응을 연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것은 질소라고 하는 놈이 산소와 결합을 할 때는 흡열 반응을 해요. 그렇다면 가연분이 질소가 산소와 결합할 때 이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A와 B가 결합을 해서 활성화 상태로 가서 어때요? 그보다 에너지가 더 큰 상태로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죠. 이것이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부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만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연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문장에 대한 것을 우리 거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산화라고 하는 부분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산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항상 반대가 되는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반대가 되는 개념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화가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 환원이 일어나는 반응을 환원 반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화학에서는 그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쳤습니다. 그럼 저는 때린 거죠? 그죠? 누군가는 맞은 겁니다. 이해 갑니까? 항상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산화가 일어나면 다른 한쪽에서는 환원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단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암기할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소방에서는 제가 연소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산소예요. 산소를 우리는 O2로 적습니다. 아마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 산소, 질소, 수소, 뭐 아르곤, 염소, 불소, 브롬, 아르곤 이거에 대한 원자량과 분자량을 또 설명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되면 주기율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산소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쓰고 수소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씁니다. O2 여러분 다 아시죠? 뭐 O2, H2 이걸 우리는 홑 원소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되어 있죠, 산소. 근데 사실 지구상에는 이 분자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활성화, 헬륨, 네온, 아르곤, 크세돈, 라돈 이런 것들 활성화 에너지는 분자의 형태로 있지는 않지만 그냥 단일, 그죠? 완전한 완성체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원소 그 자체로 있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지구상의 산소는 이 상태로 있지는 않죠. 불안정하니까 항상 O2 이렇게 산소 분자의 형태, H2 이런 분자의 형태, 수소 분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분자라는 거는 쪼갤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눌 분자를 쓰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분자라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산소와 수소 분자를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산화와 환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연소라고 하는 부분과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산소의 반응을 우리는 소방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산소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지만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은 모든 것이 전자의 출입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건 전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재밌어집니다.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은 어때요? 양성자와 전자의 끈끈한 어떤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어떠한 힘이 주어지고 또는 상대적으로 어떤 놈이 더 좋은 거죠. 그럼 그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전자가. 더 좋다라는 것은 그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전기 음성도가 큰 놈, 항상 상대적인 부분이 있겠죠? 항상 전기 음성도가 큰 놈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읽어요? 이걸 뭐라고 읽죠? 플로우로. 영어식 표현은 플로우로예요. 근데 한자식 표기로 하면 또 뭐라고 읽어요? 그래, 불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플로우로가 불소인지 불소가 플로우로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거 좀씩. 근데 이게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가장 크다. 여하튼 나중에 우리가 약제편에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출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그러면 전자의 출입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얘기냐면 그 원자가 플러스를 띨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띨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그건 좀 이따 그림을 한번 보면 그것을 우리는 산화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하나하나 제가 CF라고 참고로 써놨던 것들이 다 시험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암기할 거와 이해를 할 것을 잘 놓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딱 쓰고 나면 더 이상의 깊이 있는 얘기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물론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써놨지만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산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산소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결합하는 거를 제가 플러스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 플러스 결합. 그러면 잃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이너스, 이것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학식을 저쪽 가서 제가 하나 쓰고 여기 와서 제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을 우리 하나 제가 밑에 더 쓴다고 그랬죠? 자, 쓴다고 했습니다. A와 B라고 하는 부분에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CH4라고 쓰고 우리는 이것을 메탄이라고 읽습니다. 탄화수소, 메탄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메탄계 또는 파라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부분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가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연물. 이게 무엇이 될 수 있다? 가연물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산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O2입니다. O가 아니라 O2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고 이것을 우리는 산소라고 쓰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소의 3요소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산소 공급원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놈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완전 연소를 한다고 하면 무엇과 무엇이 생성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CO2
2와 H2O가 발생이 되고 열량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메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메탄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겠지만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탄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걸까요?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O2인데 이거를 1이라고 하는 놈을 놓고 썼을 때 반응하는 이 수를 한번 채워보자 이거죠. 여기는 탄소가 하나고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탄소는 몇 개여야 되겠습니까? 1개여야 되니까 여기에 1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와 여기에 숫자를 채우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여기를 채워서 보면 여기는 수소가 없고 여기는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탄소 하나, 수소 4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구조식 이런 것들 다 공부하는데 지금은 탄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O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공부하면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는 것도 우리는 공부하겠지만 그건 지금 필요 없고 O 이렇게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수소가 4개 있는 걸 우리 확인했죠? 그럼 이쪽에도 수소가 여기는 없고 여기에 있으니까 4개가 되려면 몇 개를 넣으면 4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2개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탄소 하나, 산소 2개, H 2개, O 하나가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죠? O 이렇게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산소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런 형태가 몇 개 있어야 4개가 될까요? 2개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개를 써서 우리는 이것을 메탄의 완전 연소의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 3년 전에는 메탄, 에탄, 프로판까지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물론 거기에 마그네슘, 까징도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은 좀 더 그 부분에 이런 화학 양론을 맞추는 부분이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해요. 그건 나중에 또 연습을 할 겁니다. 여하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화학식을 이렇게 쓰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메탄이라고 하는 가연물은 무엇과 반응했죠? 산소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소라고 해요. 그런데 메탄이라고 하는 부분에 탄소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메탄의 원자량은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12가 되고 수소의 원자량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2분의 1 정도의 어때요? 비율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산소와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 메탄이라고 하는 놈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자기 몸뚱아리 있는 거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 먼저 떨어져 나가겠죠. 나는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내던집니까? 수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 메탄은 어쨌든 뭘 한 거야?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 반응을 했죠? 산소를 얻는 게 산화 반응이었고 수소를 내던지는 게 뭐였어요? 그것도 산화입니다. 이해갑니까? 따라서 수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다? 수소를 잃는 것이 산화가 되고 반대가 환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부분은 산소의 반응이 아닌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다 안 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씁시다. 화학식은 우리가 처음 쓸 때 잘 써야 돼요. 이게 책에 보면 오타, 오기자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화학식인데, 나트륨은 NA입니다. 근데 사실은 N을 쓰면 뭐예요? 질소입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때? 두 자를 써야 되겠죠. 나트륨. 그래서 두 자를 쓸 때는 첫 번째에 있는 것은 대문자를 쓰고요. 뒤에 있는 것은 소문자를 씁니다. 우리가 사실은 탄소 쓰면 이렇게 쓰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L을 이렇게 쓰면 곤란하죠. 그래서 클로라이드, 염소를 표현할 때는 CL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는 C를 쓰고요. 뒤에 있는 건 뭐를 써줘야 돼요? 소문자를 써서 L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염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염화 나트륨은 금속과 비금속의 대표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온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이온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거가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NA와 양이온을 띄고 있고, 염소가 어때요? 있는 것이 돼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씁니다. 나트륨은 나중에 공부해 보면 양성자가 있고요. 물론 핵에는 중성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상태가 딱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딱 맞춰져서 어때요? 그 숫자만큼 전자가 분포하게 되겠죠. 마치 지구에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돌아가듯이 태양이 땡기는 그 힘만큼 지구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하나의 원자에서도 양성자라고 하는 이 힘이 인력을 작용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그 인력을 작용합니다. 우리가 달과 지구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실 끌림이 있죠. 끌림.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전자가 양성자만큼 중성자 수가 존재해서 딱 그만큼 딱 있으면 중성이 되는 거야. 만약에 나트륨이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레, 나, 마, 알, 나 이렇게 있죠? 1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최외곽의 전자수가 1쪽이기 때문에 어때요? 딱 하나예요.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딱 맞았는데 이 전자가 지금 하나 잃은 거예요. 누구한테 준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있는? 이렇게 쓰면 더 편하겠죠. 이해가. 그래서 하나씩 줘서 어떻다? 염소 분자가 Cl2가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씩 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나중에 좀 더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는 뭐냐? 나트륨은 전자를 준 거죠. 전자를 잃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해요.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반대가 되니까. 반대는 생각하면 안 되니까 반대는 쉽게 거꾸로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얘기했어요. 전자를 잃는 순간 그 물질의 산화수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마이너스를 주는 순간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 상태, 산화수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산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개념이에요. 그럼 반대의 개념은 마이너스.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 균형이 깨지고 플러스에서 제로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산화수가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상태를 우리는 환원이라고 합니다. 개념이죠. 뭐 이걸 암기할 것도 아니고 개념만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는
저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산소 공급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연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있는 한 문장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발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한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소방학의 첫 걸음은 무엇인가를 많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것을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것이 잘 되신 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첫 번째 있는 문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암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가 설명한 거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응용할 수 있죠. 이것이 나중에 가면 상당히 많은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유기적으로. 그죠? 자, 우리 첫 시간은 연소에 대한 정의.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발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연소의 3요소와 4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